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채널에 카메라 뭐 쓰냐, 화질이 너무 좋다, 배경 날아가는 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폰 7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손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3년이 넘어가니까 다양한 카메라를 거쳐서 역시 풀프레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요,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Z6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는 2달 조금 안 됐는데 제가 느낀 바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mm 1.8짜리 밝은 조리개의 단렌즈를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단촐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면 조사식 2450만화소 이 풀프레임 센서 덕분에 그냥 막 찍어도 너무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구석에서 이 풀프레임 특유의 얕은 심도를 느낄 수가 있고요. 조명을 안 켰어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방에 조명 상태로만 찍고 있는데 렌즈도 밝고 센서도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뭐 노이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깨끗한 화질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 사실 A6400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구입을 해서 원래 더블 2캠으로 쓰려고 했는데 풀프레임 화질에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화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져서 계속 이거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포커스가 역시 잘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AF 방식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입하고 나서 모든 촬영을 다 오토포커스로 찍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해도 다 잘 찍히고요. 이렇게 제가 옆면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옆 얼굴도 잡아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돌려도 또 제 얼굴 잘 잡아주죠. 스트레스 없이 얼굴을 잘 잡아준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소니 A7 마크 3도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그쪽이 포커스가 조금 더 좋다고 하는 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Z6로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쾌적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이 손 잡는 부분도 이렇게 꽉 튀어나와 있고 이 헤드 부분도 날렵하게 솟아있는데 전체적으로 미러리스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져서 요즘 느낌이 잘 납니다. 확실히 그리고 비싼 모델인 만큼 전체적인 이 마그네슘 합금의 느낌이 굉장히 단단해요. 기계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앞부분에 있는 커스텀 스위치라든지 전체적인 조작부가 니콘답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고르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사진 기자재 전에 가서 이걸 처음 만져보고 이건 되게 디스플레이가 좋아서 되게 잘 보이네 라는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사진을 찍거나 결과물을 확인할 때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도 정말 눈이 탁 트일 만큼 고사양이어서 기계적인 측면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색감이 괜찮아요. 예전에는 니콘 색감에 대해서 막연하게 되게 정직한 색감? 막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써보니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쓰는 것도 그냥 스탠다드 색감에 대비만 약간 줄여서 약간 소프트함만 줘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그냥 자동입니다. 근데 그게 신뢰감 있게 잘 맞아서 저처럼 이렇게 방에서 찍는 사람이 조명도 안 쓰고 그냥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색감이 괜찮다. 물론 여기다가 저는 럿을 하나 넣긴 합니다. 기본 상태에 럿 하나만 추가해서 쓰기 때문에 색감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서 이 부분도 만족스러워요. 역광을 보정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튜닝 기능이 동영상 상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약간 어두운 부분도 살짝 밝혀주는데 풀프레임 센서 덕분에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막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 고화질 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동영상을 4K로 찍는데요, 60프레임은 안 되지만 30프레임까지 크랍 없이 화각을 즐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화질 동영상을 쉽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답게 블루투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이랑 동조를 해서 위치 데이터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연결할 수도 있고 폰이나 아이패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액정이 틸트만 됩니다. 옆으로 보이거나 저를 셀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튜버한테 굉장히 불편한데요, 다행히 와이파이 연결 기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에 크게 모니터링 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를 보고 촬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점이긴 한데 동영상을 30분까지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일이 나눠지지 않고 큰 파일 사이즈로 작성이 되고
30분이 되자마자 다시 촬영을 해도 연속 촬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까지도 해봤는데 큰 무리가 없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발열이 심해서 기계가 멈춘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안정적입니다. 인앱 결제, 돈을 좀 더 내야 되지만 최근에 풀린 기능으로 이게 프로레스 로우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전문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닌자 레코더를 외부에 연결을 해서 이 풀프레임 화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이 전문가를 위한 이런 옵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로도 충전이 됩니다. USB-C 포트에 꽂으면 본체 충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꽂아두고 충전하면 되니까 2달 가까이 편하게 정말 잘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불편한 점들을 얘기해 봐야겠죠. 사진 찍다가 동영상 찍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동영상 레버를 내리고 동영상을 찍어야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냥 동영상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체감되는 불편함이었어요. 또한 메모리 카드 슬롯이 1개입니다. 그런데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 XQD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하거든요. 더럽게 비쌉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살 때 엄청 고민하게 만든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SD카드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훨씬 싼데 이게 아무리 읽기 쓰기가 400메가가 된다 한들 용량이 좀 풍부한 게 난 좋은데라고 고민하게 만들 만큼 큰 요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저는 한번 촬영할 때 많으면 50기가 정도 찍거든요. 다행히도 매번 촬영할 때마다 오버가 될 일은 없는데 1시간 이상만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6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준비해야 될 텐데 아니면 2개를 사거나 그럼 비용이 엄청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스펙 자체는 굉장히 우수해서 정말 빨라요. 파일 복사나 이런 게 쾌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35mm 1.8의 밝은 렌즈, 단렌즈 하나로 만족하는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서드파티의 다양한 저렴한 렌즈를 선택할 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렌즈들도 적고 비쌉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조합도 거의 300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나마 니콘에 컨버터 어댑터가 있어요. 그걸 쓰면은 기존의 니콘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한 4K 60프레임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60프레임 쓰진 않고 다 거의 24프레임으로 찍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는데 불만은 없었지만 60프레임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역시 아쉽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4K에 중간 화질 옵션이 없어요. 소니는 중간 단계 옵션이 있거든요. 용량을 절약해서 더 길게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아쉬울 겁니다. 이게 원격 촬영을 틀어놓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수평도 다시 맞춰야 되고 조금 구도도 바꿔야 되고 그러거든요. 본체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구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는 본체의 화면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평계 확인이 안 돼요. 여기 수평계가 없거든요. 원격 촬영을 잠깐 캔슬하고 다시 이렇게 맞추고 다시 원격 촬영을 눌러야 되는 요런 소프트웨어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편해요. 저는 로그에서 색 보정하고 이런 워크플로우를 딱히 원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자체의 색감으로 쉽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로그를 쓰지 않는데요. 여기도 로그가 있습니다. 니콘 N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내장 상태에선 찍을 수가 없어요. 외장 레코더를 연결했을 때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장비 없이 로그를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애매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요. 4K 촬영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배터리 한 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정도인데요. 조금만 더 길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GH5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갔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느껴졌고, 또한 이렇게 바로 본체로 충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키면서 촬영하는 게 안 됩니다. 외부 전원 모드로라도 바로 USB-C가 동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발열을 고려했는지 이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소소하게 좀 아쉬웠습니다. 카메라는 유튜버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거의 매일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만족합니다.
본체가 크고 액정도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브이로그용으로 셀카를 찍는다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찍는 사람들인데 고화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종인 것 같아요. 소니 알파7 마크 3랑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니콘도 이런 니콘만의 개성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금을 들였지만 만족합니다.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고려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